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죠. 주식은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하기도 너무 싫다. 또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오를지 내릴지 도저히 예측을 못하겠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기는 한데 경제위기 같은 게 와서 내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분석력 제로, 예측력 제로, 또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도 투자를 하기는 해야죠. 어떻게 해요? 바로 자산 배분을 통해서죠. 자산 배분이 뭘까요? 말 그대로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주식만 100% 보유하는 게 아니라 주식 외의 다른 자산, 대표적으로 채권을 50%씩 섞어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채권 외에도 금이나 원자재, 또 부동산 같은 거, 그런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변동성은 줄이면서도 또 적당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인데요.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백테스트란 뭐냐면 이제 과거 특정 시점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게 백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랑 채권 같은 거를 특정 비율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일단 시작하는 연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1972년부터 있네요. 일단 2010년으로 설정을 하고요. 끝나는 연도, 일단 올해 지금 현재까지 투자를 했을 때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원, 그러니까 $10,000를 투자를 합시다. 그리고 자산군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주식, 미국 대형주, 소형주, 또 글로벌 주식, 유럽 주식, 또 이머징 마켓 주식,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채권 같은 것도 단기채, 장기채, 10년물, 이런 식으로 선택 가능하고, 또 부동산이나 금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주식이랑 채권만 해보겠습니다. 주식 100%, 미국 주식 100%에 투자하는 거랑, 그리고 포트폴리오 2는 미국 주식 50%랑 미국 장기채, 롱텀 트레저리, 장기채를 50% 투자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안 눌러지지? 예, 누르면은 밑에 나오거든요. 일단 포트폴리오 1, 주식에 100% 투자했을 때는 이게 CAGR 돼 있는 게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이제 복리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1에 투자하면은 12.94%의 수익률을 매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 2, 주식이랑 채권을 반반씩 50%씩 투자를 했으면 10.23%의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제법 크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장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점이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높았던 곳과 이제 또 낮았던 곳의 차이, 가장 하여튼 많이 떨어졌을 때,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는 게 맥스 드로우다운인데, 포트폴리오 1 같은 경우에는 17.74%가 떨어졌습니다. 언제 떨어졌냐면 2011년 5월달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7.74%가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2012년 다음 해 2월에 회복이 됐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2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6.84%입니다. 고점 대비 6.84% 떨어진 게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 이거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딱 두 달에 걸쳐서 6.84%가 떨어졌고, 그 다음 해 3월에 회복을 했네요. 예, 이러니까 주식만 100%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훨씬 지금 좋은데, 맥스 드로우다운은 좀 더 많이 큰 편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견디기는 포트폴리오 2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2는 근데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1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연도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 똑같죠 이거. 연평균 수익률이 8.35%로 포트폴리오 1, 2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맥스 드로우다운이죠. MDD라고. 포트폴리오 1 주식에 100% 투자한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50%가 내렸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2007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1년 넘게 걸쳐서 반토막이 나면 정말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트폴리오 2는 주식이랑 채권을 반반 섞으니까 가장 많이 내린 게 20%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이것도 역시 1년 넘게 걸쳐서 20%가 하락했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폭이 훨씬 작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포트폴리오 1은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는데 빨간색은 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거든요. 변동폭이 훨씬 좀 파란색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뭐 시점을 좀 더 앞으로 2004년 한번 해볼까요? 2004년을 하면 네, 이거는 포트폴리오 1이 뭐 한 8.9%, 8.3%, 포트폴리오 2는 8.3%로 조금 더 높은데 뭐 변동성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큰 게 50%, 20%고요. 훨씬 좀 빨간색이 평탄하죠. 훨씬 평탄합니다. 그리고 시점을 좀 더 앞으로, 이번에는 IT 버블이 꺼지기 직전인 2000년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00년에 투자를 하면은, 자, 이거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2가 수익률도 높습니다. 훨씬 높네요. 포트폴리오 1은 5.99%인 반면에 포트폴리오 2는 7.37%입니다. 7.37%. 연평균 7.37%를 먹으면서도 MDD, 맥스 드로우다운 가장 큰 낙폭은 20%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포트폴리오 1은 수익률이 5.99밖에 안 되는데도 맥스 드로우다운은 50%가 넘죠. 훨씬 요 빨간색이 좋죠? 좀 수익률이 이게 평탄하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뭐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1이 더 좋을 겁니다. 뭐 한 80년부터 해볼까요? 80년부터 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는데 예, 80년부터 하면은 가장 포트폴리오 1은 일단 11.28, 포트폴리오 2는 10.71, 뭐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안 나죠. 큰 차이까지는 안 나는 대신에 빨간색 포트폴리오 2가 훨씬 더 이제 큰 변동 없이 좀 더 평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좀 마음고생이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20%의 하락도 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됩니다. 채권의 비중을 70%로 늘리고 주식을 30%만 가져가면은 예, 그러면은 수익률은 10.16%. 뭐 주식 100%랑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뭐 한 1% 정도 떨어지는데 맥스 드로우다운 가장 많이 내려봤자 12.68%만 내리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내린 게 80년도부터 81년도까지네요. 금융위기 때는 뭐 한 12.68%도 안 되게 내렸단 말이죠. 이거는 2007년 네, 여기 있네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가는데도 뭐 거의 굴곡이 없습니다. 노란색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맥스 드로우다운을 좀 더 낮추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의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과거에는 채권 수익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금리가 엄청 높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채권만 투자해서도 막 연 10%씩 이렇게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채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막 채권에서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채권을 섞어줌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이요. 예, 주식은 뭐 직접 투자하지 말고 그냥 인덱스 펀드 ETF를 하고요.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뭐 채권도 이제 ETF가 있거든요. 뭐 장기채에 알아서 나눠서 투자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거 투자하고 이제 비율만 정해서 뭐 50대 50,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비율 정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투자를 맞춰 나가면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막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 공부하기 싫다. 그리고 뭐 시장의 타이밍도 좀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매달 일정 금액씩 계속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막 큰 변동성이 없이도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뻔히 그 사실을 알아도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일단은 20% 떨어지는 경우는 생기니까요. 아무리 변동성이 작다고 해도 뭐 그런 경우만 해도 내 포트폴리오도 막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뭐 주식 시장이 잘 나갈 때는 뭐 주식만 100% 가진 친구가 뭐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막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주식 안 가지고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는 친구, 뭐 적금만 하는 친구는 이제 손실이 없는데 뭐 나는 그래도 막 손실이 한 20% 생겼다. 이러면 뭐 내 포트폴리오가 또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남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또 막 내 전략을 어떻게 막 수정해 볼까?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남들과 비교는 하지 말고 내가 딱 정한 그 원칙만 계속 장기적으로 지켜나간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제 포트폴리오도 일정 부분을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해서 뭐 미국 주식이랑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또 개별 주식도 뭐 계속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